자, 과실범입니다. 자, 과실범 가기 전에 먼저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 제가 고의 할 때도 이 노트 이 부분 약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의라고 했습니다. 이 고의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인식을 하면 고의가 되고요. 인식을 못했을 때 고의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잘 보세요. 인식을 못하면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여기서 인식을 못했다는 것이 과실이다는 겁니다. 과실. 과실은 부주의를 말하죠. 자, 과실은 언제나 늘 고의와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과실범 처벌이 되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고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진 거죠. 그렇죠? 먼저 따지고 고의가 되면 고의로 끝나고요. 고의가 안 될 때 비로소 과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먼저고 과실이 나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의가 13조 그리고 과실이 14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고의를 먼저 따지고 그게 안 될 때 비로소 과실을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교재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4조입니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다. 이게 뭐죠? 이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바로 부주의죠. 이 부주의로 인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언제나 늘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처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특별한 규정이 바로 다음 페이지 가면 도표로 나와 있고요. 그 도표가 전부입니다. 몇 개 안 되죠. 그 도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14조 자체가 기출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요 특별한 규정이란 말을 빼고 출제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럼 틀립니다. 반드시 특별한 규정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보죠. 자,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그게 바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필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이것이 이퀄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의 의미를 위반해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고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실은 고의 감경된 형태가 아니라 고의와는 전혀 성질을 완전 달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연히 구별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문에서 읽었듯이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만 없다면 고의가 과실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이었다. 그치? 또 나는 완벽한 주의 의무를 다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주의 의무 위반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설령 결과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범 처벌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이다. 이때는 과실범이 나올 수가 없고 완벽한 주의 의무를 다 했다. 이때도 바로 과실범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과실범은 부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해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늘 항상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예외적 처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과실은 고의범에 대해서 보충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의를 먼저 따져보고 고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자면 고의가 먼저고요. 고의가 부정될 때에 과실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기출이 하나 있는데요. 자, 결과 반가치에서는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범도 고의범도 결과범인데 어쩌든 결과는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망을 했다.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건 고의범이잖아요. 그런데 부주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과실범이긴 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칼로 찔러도 사망이고 부주의 운전도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그래서 결과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요 행위반가치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요 행위반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도,
에서 나오는 도출되는 개념이고 제가 행위반가치는 따로 저 뒤에 위법성 파트 초반에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행위반가치, 의도반가치에서만 고의냐, 과실이냐, 그 주관적 요소죠. 여기에서만 양자가 구별될 뿐이지 결과반가치에서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적 처벌된다고 말씀드렸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법률에 명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 명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제 여러 번 됐어요. 자,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할지라도 행정법규죠. 행정법규라 할지라도 고의가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고의가 부정될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을 때 과실범 처벌 조항이 되는 것이다 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이 판례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자, 다음 판례를 보면 이건 법원 행정고시에서 출제가 된 판례인데 좀 생소하죠. 자, 당한 자라는 여기 법조문을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것인데 판례는 이것을 과실범으로 봤어요. 자, 다음 판례. 자, 의사에게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재량권이 있죠. 우리가 사람의 신체를 치료한다는 것이 어떤 의학 기술로 정립된 것도 있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의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치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의사가 그 특정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료를 했다면 그 특정 방법이라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면 과실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만을 갖고 과실범 어느 방법만을 적절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특정 방법을 선택해서 진료를 했다면 그리고 특정 방법이라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면 설령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과실범으로 갈 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몰아갈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실범 처벌 조항을 볼 텐데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형법에는 과실이요. 이 단순 과실이 있고 이 단순 과실범보다 형이 가중되는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어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 과실범이 전부 다입니다. 이 전부 다가 바로 뭐다?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 글자를 한번 따볼게요. 앞 글자를 따면 상, 사, 군대 계급 중에서 상사, 중사, 하사가 있죠. 그 상사입니다. 상사. 상사가 실수로 작물을 도로 한복판에서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가스 나와서 교통이 방해되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다시 한번. 군대에서 상사라는 계급이 있다 그랬어요.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가스 나와서 교통이 방해되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를 가보세요. 자, 갔죠? 자, 빨간 펜 들어보세요. 빨간 펜.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상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작물 동그라미, 실화자 할 때 실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수자 할 때 수 동그라미. 일수는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실화는 불이잖아요. 불. 물하고 불은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가스를 하나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교통방해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어요? 자, 여기서 자,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작물에다 색깔 칠하시고요. 일수할 때 수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이 두 가지를 잘 봐두세요. 자, 먼저 작물제 볼게요. 작물제. 작물제는 여기가 X잖아요. 일반 과실, 단순 과실이 X잖아요. 그쵸? 즉 단순 과실이 없어요. 없고 바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가요. 나머지 죄들은 전부 다 일반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일반 과실보다 업무상 과실이 형이 좀 중요해요. 형이 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봤듯이 이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가중 요소이다 이거예요. 즉 단순 과실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인데 이 작물제 같은 경우는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가중 요소이다 아니다? 형의 가중 요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할 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작물제는 단순 과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 작물제에서 이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적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고 우리 재산제가 있잖아요. 강론 가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의 재산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작물제만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어요. 됐죠? 그리고 방금 어떻게 배웠습니까?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폭발하여 파열시켰다니 가스 나와서 교통방해가 되었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밑에 각주 3번을 가보시게 되면 3번을 체크하세요. 이 두 표에 없는 것은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과실폭행죄 형법에 없어요. 과실낙태죄 없어요. 과실주거침입, 과실절도, 과실손괴 없어요. 그리고 방금 봤지? 작물죄의 경우에는 이 단순 과실이 없다고요. 단순 과실이. 그래서 과실 작물 취득이 없다고요. 이런 것은 형법상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그런 말이에요. 됐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여기 일수죄를 봐요. 일수죄. 일수죄는 단순 과실만 있죠. 그쵸?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없어요. 완전 작물죄하고 정반대예요. 일수죄는 단순 과실만 있더라.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일수죄는 단순 과실만 있더라. 업무상 중과실은 없더라. 그런 점에서 방화죄하고 다르죠. 방화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원래 물하고 불은 비교해서 잘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방화죄는 단순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모두 있는데 일수죄는 단순 과실밖에 없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각론책 가보게 되면 일수죄와 방화죄의 비교에서도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다. 제가 폭발 동그라미치라고 했고 파열 동그라미치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밑에 각주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방금 보았듯이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없더라. 이러면 없더라. 그래서 폭발물만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폭발물만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폭발물 사용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열죄까지 같이 동그라미를 쳤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지선다형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측면을 잘 염두를 해주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실의 종류를 가볼게요. 자, 과실의 종류는 우리가 고의범에서 보았듯이 인식 없는 과실이 있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데요. 이 인식이 없다는 과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실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조가 말하고 있는 과실은 이 인식 없는 과실을 말하고 되죠. 자,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14조에는 없어요. 없지만 당연히 전제를 깐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식 없는 과실은 왜 14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자의 구별인데요. 1번 체크하시고 형법상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가 돼요. 자, 그 불법과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다만 그럼 왜 이렇게 나눴느냐?
왜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을 나누느냐? 이것은 우리 고의범 시간에 보았듯이 고의와 과실의 이 한계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누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자를 비교해 놓은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가 좀 됐죠. 옛날 판례인데 그 당시 때는 출제가 안 되다가요. 최근에 이 판례가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가 된 기출 판례이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봅니다. 자,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요. 인식 있는 과실은 이런 인식을 한 것이고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식 없는 과실은 인식 자체도 없는 것으로서 따라서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지, 그게 바로 규범적 실제로서의 과실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실도 단순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보통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과실이거든요. 이것이 경과실이라고도 불리고 그다음에 인식 없는 과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과실은 이 과실을 말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이 보통 과실을 말합니다. 자, 이 보통 과실보다 업무자라는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업무상 과실이다. 이게 업무상 과실 2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 업무상 과실은 왜 단순 과실보다 형이 높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업무자는 일반인보다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 이것을 중과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약간의 주의만 했었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약간의 주의조차도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중과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우리 형법은 업무상 과실, 중과실을 항상 같은 조문에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앞 페이지 도표를 가보면요. 자,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잖아요. 그쵸? 자, 업무상 과실, 중과실은 둘 다 처벌하면 둘 다 처벌하는 것이지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요.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 치상죄 같은 경우에 둘 다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일수죄는 둘 다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설명 안 했네요. 제가 상사가 실수로 이랬잖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해죄를 말합니다. 상해죄.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고요. 살인죄도 있죠. 살인죄도 과실치사죄 할 때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죄나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과실을 처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자, 이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은 항상 같은 조문에서 나란히 똑같이 법정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옛날에 검찰직이나 사시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업무자가 그러면 중과실로 사상을 잃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처벌도 따블이냐? 따블로 처벌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수의 학자들은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 중과실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처벌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팔 하나 보고 갈까요? 러시안 룰렛게임 사건. 자, 롤렛게임이 뭔지는 대충 아시죠? 자,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볼까요? 디어 헌트라는 영화, 이거 만화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는데 총이 어디냐 한번 만져보자 라고 요구하였다. 자, 무슨 얘기일까? 자, 대구 나이트클럽 얘기인데요. 나이트에 가면 이렇게 탁자가 긴 탁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술병들이 이렇게 맥주병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가운데 뭐 안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이 갑이라는 경찰관이 있고요. 그 다음 을이라는 경찰관이 있고요. 둘은 경찰관입니다. 병도 경찰관이에요. 병도 경찰관이다. 세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사람은 경찰관은 아니고 정보원, 정보를 몰아다주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경찰, 그 다음에 갑도경찰, 병도경찰 네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와서 맥주를 시켜놓고 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술도 어느 정도 취했어요. 취하니까 여기서 이 정보원이란 사람이, 이 정이란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이 정도 술을 마셨잖아요. 근데 술을 마셨는데 이제 잔말을 벗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형사들이 그 권총을 이렇게 가슴 쪽을 이렇게 해서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 영화에 나오는 총 아니냐? 나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이 묵살해버렸습니다. 묵살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야, 임마, 게임 한번 하자. 형사가 그렇게 겁이 많냐?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둘이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경찰관인 병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권총을 뽑아들고 탄티에서 실탄 한 발을 꺼내어서 약실 뭉치를 열고서 약실을 돌린 다음에 먼저 자신의 귓부분에 총구를 들이대고 한 발을 격파했다. 여러분 이거 미치고 지 마세요. 저는 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밑줄 쭉쭉 그는 것뿐이에요. 자, 이게 유연발 권총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총구멍이 6개가 있네요. 구멍이 6개가 이렇게 났습니다. 낳고 여기다가 하나의 구멍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실탄을 장전하죠. 장전하고 나서 여기 이 약실을 돌려버리죠. 이렇게 돌려버린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탁 하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머리통에다가 대고 눌러버리죠. 눌러버리면 내가 총 맞아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래서 빵 쐈는데 불발됐어요. 살았죠.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총을 상대방 정보원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격발을 유도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머리통에 겨누고 빵 쐈는데 살았어요. 살았어. 그래서 또 다시 권총을 병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권총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다 한 번 걸리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정보원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빵 쐈는데 두개골이 관통되었고 결국 즉사했습니다. 즉사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의 문제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술 먹고 디어 헌터에 나오는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심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 이 권총을 갖고 놀았던 이 병이라는 사람은 중과실을 인정했어요. 중과실 치사죄가 인정되었고, 이 사람은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판결에 승복하고, 그래서 이 판결은 여기서 확정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머지 사람이야. 이 갑과 을은 지금 권총놀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상고를 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중과실인가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회식을 해봤잖아요. 단체 회식을 가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듯처럼 이렇게 얘기를 경청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취기가 흐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지방방송하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남들 저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관심도 없고 지들끼리만 얘기해요. 지들끼리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취기가 오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 그래서 갑과 을은 지들끼리 얘기 나누고 병과 정은 지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이 이 두 사람이 권총을 갖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게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판결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러시안 룰렛 게임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밑에 줄에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갑자기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을 못한다. 예상 밑줄 그시고 X. 그걸 뭐라고 했다? 판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갑과 을에게 무죄를 인정했는데요. 그 무죄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신뢰의 원칙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병의 과실과 더불어서 중과실치사죄라고 인정할 만한 위법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만 중과실이 되는 것이고요. 갑과 을은 경과실도 아니고 그냥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답을 무죄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신뢰의 원칙을 끌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뢰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자, 중과실, 경과실 볼게요. 자,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뭐뭐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경과실과 중과실을 어떻게 구별할까? 판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검은색으로 사회통념 동그라미.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사건들마다 시대마다 가변적이죠. 그럴 때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판례가 중과실을 인정했던 판례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농약 동그라미. 2번에 성냥불 동그라미. 그쵸? 1번에 방치했다. 농약을 점포 선반에 방치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야 했는데 가족이 이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중과실치사죄가 인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족이 농약을 먹어요? 농약을 먹어요. 농약 종류가 많잖아요. 물도 있고 하얀 백색 가루, 밀가루처럼 생긴 그런 농약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 흰 비닐봉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뭐 나온 때가 언제 뭐 오래전 일도 아닌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지에다 놓고 그렇게 보관하기도 했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사올 때도 신문지에 말아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두고 방치했었는데 가족들이 그 하얀 백색 가루 같이 생긴 것을 소다가루라고 생각했어요. 빵가루 만들 때 하는 그 소다가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먹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에게는 중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성냥불 나와 있는 것인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과실이다는 거죠. 3번 볼게요. 자, 출입구 문주 하단 부분에 금이가 있어서 그래서 도개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주차 관리인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 받침대를 세운다든지, 그치? 그 외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고 받침대를 세우든지 임시 방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인 아저씨가 단순히 보수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받침대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건 중과실이다고 봤어요. 84 동그라미, 11살 동그라미. 노인이죠. 그리고 아이고요. 그래서 약한 분들이죠. 그런데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배, 가슴 등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중과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죽었죠. 사망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중과실치사죄가 된다. 꼭 본 판례입니다. 자, 5번 체크하시고 밑에 1번 체크하시고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판례 모두 다 경간부 시험에 나왔고 기출문제집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간이 연돌용 새마을 보일러에 연탄을 갈아 넣음에 있어서 그랬네요. 자, 그런데 거리가 빨간색으로 5 내지 10cm다 동그라미. 보일러로부터 5에서 10cm 거리에 가연물질을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기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기가 여기까지 옮겨가요. 그래서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5 내지 10cm의 거리를 둔 것은 중과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80cm 세무치시고 떨어진 곳에 스펀지와 솜 등을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80cm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뼘 길입니다. 팔을 쭉 펼쳐보시면 그게 한 뼘 거리거든요.
그 정도 거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판결류지를 쭉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 한번 가로 열어볼게요. 스펀지와 솜 등을 가로 열고,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지만 중과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중과실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80cm 떨어진 것만 갖고서는 중과실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중과실로 보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 가볼게요. 호텔 오락실 경영자입니다.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기 보안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그쵸? 가로 열고 닫고 무자격 기술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자격 전기 기술자 세무 치시고. 그래서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중과실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과실 또는 경과실로 봤다는 얘기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웬간해서는 전부 다 전기공사를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굳이 전문 전기 보안 담당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 무자격 전기기술자 뭐 자신의 오락실 중에서 누가 아는 직원들 하나 불러서 고치라고 했겠죠. 그랬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 그랬었는데 이게 합선에 의해서 전기 사고 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단순 과실이지 중과실로는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3번에서 약간의 틈이 났다 세모 치시고 강론책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실범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의 틈이 났다. 그래서 연탄가스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규모 수선이 아니라 이것이 약간의 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 하자 보수 의무 땡땡 이것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본인이 시멘트를 사지고 와서 발라버린다든지 벽지를 사서 와서 발라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대규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갖고 있는 통상의 수선 의무에 속한다. 네가 발라라 네가. 따라서 네가 바르지 아니한 채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연탄가스가 중독되었고 결국 사망했다고 하면 그건 본인 잘못인 것이지 이것은 임대인 잘못이라고 물을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아주 옛날 판례인데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었을 뿐이고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자, 인화물질이 없었다 세모. 따라서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라고 하는 것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는데 이 촛불을 끄지 아니한 것이 했는데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중과실이 될까? 옆에 보니까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참작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과실이 아니고 단순히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경과실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봤어요. 만약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끄지 않고 나왔었다고 하면 중과실이 되겠죠. 근데 인화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중과실은 아니고 경과실일 뿐이다. 이렇게 보았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뽑아 드리자고 하면 2번에다가 별표 치셔야 됩니다. 2번이 출제가 잘 돼요.